욕심이 지나치면 꼭 꺾인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적당한 선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했으면 괜찮은 일이었을 텐데 한 사람의 욕심으로 파국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언짢았는데 저는 그 감정을 참고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발산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시댁 이야기들이 많지만 매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만 스스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옆집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거나 친구들의 싸움이 흥미진진한 것처럼 제 이야기도 흥미로울지도 모릅니다. 항상 시댁이라는 곳이 된다면 로맨스인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의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끝판왕 같은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함께 빠른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함께 하시죠. 결혼 전부터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라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치맛바람 타입이라서 결혼 후에도 시련이 많을 것을 우려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후에도 많은 관여를 하려 한다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을 우려했죠.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걱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나는 그냥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머님도 항상 아들을 소중히 여기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니까요. 화학님의 어머니는 학교에서도 자주 나를 찾아와 특정한 일을 부탁하는 부모였고 반장 선거를 조종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화학님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화학님의 어머니도 서울대에 가야 한다는 강박을 가졌던 건 아니시겠죠?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없지만 그때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불쌍한 눈빛을 보내는 상황, 충격적이고 슬픈 상황일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기대와 압박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남편 역시 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과 압박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족 사이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희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인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요. 결혼까지 한 30대 중반이 되어 자식을 감싸서 돌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살다 보면 남편과 다툴 때가 생기겠지만 그때만 시어머니를 조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콩깍지에 쉬어 있어서 사리분별이 없던 때였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인상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3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벌써 엄마 품을 떠나 결혼하려는 거야?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어떨까? 아들의 안식처를 생각하니까 말이야. 아이고,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서 서운해 죽겠다. 어머님은 아직은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부모님을 대접하며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당연히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주 들여다보며 지켜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는 같은 회사에 다닌 아가씨와 연애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한다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게다가 아가씨는 우리 아들보다 먼저 입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그 돈 벌어서 남자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은 문제일까요? 대답하기 위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 여러 리스크를 감별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날의 트렌드이며 남성과 여성 간의 능력이 좋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도 이런 점을 인식해서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른 부부가 함께 처리하며 서로 신뢰하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식을 팍팍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우리 아들이 기죽일 생각하려 말고 내주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내 손으로 다 맞춰 키웠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손으로 키우지 남의 손으로 키우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모님도 하나하나 본인들의 손으로 저를 키웠는데. 아, 그게 뭐 남다른 일인가요? 남편은 옆에서 질린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해댔는데 아이 또 아들 말이라고 하면 시어멜니와 꿈뻑 죽더라고. 남편이 제 편에 들어주니까 나도 뭐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고 양가의 허락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분가를 했으니 아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겠지?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사사건건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결혼을 한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보고 싶다는 핑계로 찾아서는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엄마,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도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집 앞에 찾아가 계시면 우리도 불편하죠. 아들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보고 싶어서 내가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말만 할 거야? 너는 엄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냐고? 이 며느리야, 너도 좀 그렇다. 우리 아들이 나를 안 챙기면 너라도 나를 챙겨야지. 아, 저희가 각자 집에는 제가 가르쳐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엄마께서 우리에게 연락을 며칠 내리기로 결정해서 전화가 종종 와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도 정말 반찬을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는 저녁은 집에서 먹는 한 끼밖에 안 된다 보니 양이 많으면 다 먹지 못해서 아까워해요. 그래서 점심에는 내가 반찬을 해서 먹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니 아무거나 꺼내도 돼요? 우리 아들이 먹도록 하려고 하는데 반찬이 상해버리면 안 되겠죠. 밥도 집에서 꼭 먹도록 해야겠어요. 주말에는 외식을 하지 말고 아들이 피부가 약한 편이라서 외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아토피 같은 걸 얻을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엄마는 참견 좀 그만해주세요. 아직 초등학생이 아닌데 엄마가 쳐다보면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남편은 제가 화를 내지 않아도 대신 해주셔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만 향해 지나가곤 했어요. 그 눈빛이 정말 억지로 어떻게 살아왔길래 우리 아들만 지켜주려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안 해주면 정말 화가 나겠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핀잔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죄송합니다만 하면서 넘겼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머리 숙이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남편을 보고 나니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인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약한 사람으로 보고 잔소리를 계속 들었죠.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간파한 후 처음부터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변화된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말 대답을 하고 남편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어깨에 남편을 의지했더니 시어머니가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키운 것인가? 왜 이렇게 마누라 편을 들어주느냐? 우리 며느리는 참 좋은가? 그 말에 서운해하면서도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연애 때부터 제 뒤를 따라다니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살금을 대해주고 아들의 사랑과 같은 만큼만 잘 대해줬다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남자를 빼앗긴 것처럼 행동해서 그것이 부부간의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막아들이는 행동을 했죠. 처음에는 결혼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즐겁게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정말 너무 뜬금없어서 전혀 예상치 못했다. 아주 안타깝구나.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것을 즐기시던 시어머니 아버지가 차와 충돌하여 큰 사고가 발생했다.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시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은퇴를 하신 후시여 여가를 즐기시려던 차후였기에 수술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게다가 철심 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했는데 정말로 막용하지 않는 비용이 든다. 사고 후 재활치료까지 고려해야 할 마당에 노후 준비를 하기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미루고 우리가 도와드리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겠어? 당신과 함께 모은 돈을 아버지 수술과 치료에 사용해도 괜찮겠어? 물론 그게 중요하지. 일단 아버지의 치료가 먼저지. 아버지도 지금 아까운 가슴을 가지신다고 생각해.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해 나중에 철심 제거까지 해야 한다고 한다. 은퇴한 두 분이 어디서 그런 금전이 있는지. 당연히 자식들이 도와야겠지? 시부모도 큰 수술비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자고 제안했다. 나는 정말로 마음이 깊은 고마움의 감정이 우리 집을 꽉 채워 다니는 것 같았어요.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슈퍼맨처럼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남편이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모은 돈 중 일부를 친정에 지원할 수 있었죠. 당연히 친정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병원에 자주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우리가 주말마다 외출에 비어 있을 때가 궁금해했었나 봐요. 요즘 주말에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고? 매주 투잡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 주말마다 사라져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거야? 자식들이 종일 일에 엄마를 도왔던 시절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외로워 죽겠어.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셔서 주말에는 우리가 간병을 도우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친정어머니가 홀로 자신을 돌보느라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신 줄 아는 게 어디 없는 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왜 그러세요? 길거리에서 차량이 박은 거 맞아요. 장인 어른이 아무 잘못 없이 다른 차량을 타다가 그랬어요. 간병할 일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함께 대화하며 시간 보내주는 거지. 건강하게 그냥 쉬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생각해보니 결국 건강에 해로운 일이었어. 난 아무 말 없이 못할 소리를 했겠구나. 정말 이런 사달이 난다든 거 다 자전거 탓이야. 그래서 사고를 얼마나 당하셨는데 몇 주 동안 병원에 계셨는지. 그런데 그 보험금은 어떻게 챙겼어? 수술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진단금 받는 것도 시간 좀 걸리겠지? 돈 어떻게 감당했어? 다리뼈가 완전히 망가져서 철심으로 고정하는 수술도 했구나. 재활치료도 필요하고 보험금도 기다려야 해. 수술비, 재활치료비, 병원비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지. 큰 돈을 어느 정도 지원했는데 그거 겉으로 보기엔 속은 정말 꽉 찬 듯이 나왔네. 그럼 언제 보험금이 나올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해. 근데 큰돈이 모자라니 당연히 자식도리로 도와줬겠지. 수술 비용이 급한 상황인데 합의금을 또 기다릴 순 없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는구나.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화내실 줄은 몰랐어. 그러더니 남편이 입을 벌리고 지켜보고만 있던데. 그럴 때에 내가 넋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진짜 궁금하다. 모두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저축했는지. 어이없다고 아들이 친정에 있는 돈을 가져가 달라고 해서 사고 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요. 정말 속이 후련해요.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붉혀버렸어요. 남편은 찡그린 코를 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야, 엄마야, 현기증이네.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거야? 나의 힘으로 번 돈인데 왜 그런 짓을 했어? 어머니, 당장 사과해. 와이프에게 사과해. 왜 그러는 거니? 이런 식으로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엄마, 지금 와이프에게 사과해. 그리고 저한테도 욕을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야? 너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뭐이며 이야 모두가 무슨 말을 해도 지지 않아. 그냥 때린 것이니. 어디서 나온 이별시인지 나한테 뭘 남기라고. 그러니 그 돈 썩으면 나에게 좀 줘. 시어머니는 코를 실어날게 망했어. 결코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하며 쓸데기 눈초리로 저에게 말했고 너무 분노하여 차분해지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사과를 하지 않을 때 이대로 시어머니를 만나야만 하는데요. 어려워서 그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 친정에서 짐을 풀고 바로 친정아버지를 찾아가서 이혼하겠다고 다짜고짜 얘기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매우 놀라셨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데 아버지는 무말로 고개를 숙이기만 하셨어요. 아마도 수술비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나 하는 희망을 품었어요. 친정에 가도록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채로 짐을 풀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혀 무시를 하니까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싸웠대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며느리를 가르친 것이라며 맞불을 놨지만 남편은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계속 싸우더라. 남편이 막말을 하고 싸운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남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와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라 막말을 하고 싸움을 상상했어. 이후에 남편은 친정아버지를 찾아와서 일일이 사죄하며 무릎을 꿇었고 종부모님도 도와주겠다고 했어.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눈물로 웃소를 했어요. 두 번 다시는 제 어머니가 와이프 몸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막아야 했는데 너무나 빠르게 일어난 일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바보 같습니다. 정말로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가 몸을 날리거나 막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젠 너무 늦었어. 우리 딸 얼굴에 손대본 적도 없고 등 때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쳤을까? 나는 정말 우리 딸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난 싫어. 아버님 두 번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본인의 행동을 반복하면 물러서겠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계속해서 사죄하여 저에게 돌아오라고 빌었지만 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남자가 그렇게 자존심도 없이 무릎 꿇고 빌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 일은 사돈이 몰상식한 행동을 했지만 아이 두 번은 없게 한다며 한 번만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김서방이 잘못했다면 100번 이혼해야 맞지만 그 가족의 실수니까 말입니다. 전에 남편과 잘 살았고 시어머니만 사라져도 좋은 생활을 했을 것 같았지만 남편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갔어요. 이젠 믿음이 사라졌고 걱정도 해요. 단지 마지막이니까 믿고 싶네요. 어머님도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약속했어요. 정말 믿을 만한 행동을 보이겠죠. 한 번만 눈 감고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I want 이번 neglect you. That's the promise I made. And even though I'm not sure how long this will last, I'll trust you just this once. But if we have to go back to how things were before, I don't know if I can keep our marriage going. I won't waste the chance you gave me. From now on, when my mom calls or comes over, I'll just ignore her as you said it's okay. I'll firmly reject her and think comfortably that we won't be in contact in the futur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to me. My husband was sincerely thankful. Tears welled up in his eyes as he spoke, and seeing him like that made my heart melt.
To be honest, I thought any promise from my mother-in-law could be broken at any time. But since then, she hasn't contacted me or nagged, like she used to call me once or twice a week worrying about our son, telling me to take care of him so he doesn't catch a cold, like she would dictate even the color of my clothes. It's a relief that she suddenly stopped nagging or coming to our house. I'll firmly reject her and sing comfortably that we won't be in contact in the futur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to me. My husband was sincerely thankful. Tears welled up in his eyes as he spoke, and seeing him like that made my heart melt. It's strange to think that the person I thought would nag and worry about every little thing suddenly cut off contact and doesn't show up. When my son, who I thought would dreadfully change, told me not to come see him anymore, it felt like turning off a light. It's been about 6 months like that. 시어머니 얼굴은 커녕 머리카락도 보지 못하고 살았죠.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도 예전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과 알콩달콩하게 살았죠.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저에게 다시 연락하고 하는 것 같지만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인지 쉽게 연락을 하지 못했고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술을 끝내고 재활치료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 2분 모두 은퇴를 하시고 노후를 마련했던 걸로 살고 계시고 있었어요. 물론 젊었을 때 2분 다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아두신 재산이 조금은 있었지만 100세 시대에 넉넉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재화 치료비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야만 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셨고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말들은 아니었지만 넋두리를 듣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재활 치료비가 만만치 않긴 하지. 추후에 또 수술하게 될 수도 있다며 관절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자전거도 다 중고로 팔았다고. 아, 이렇게까지 제비가 많이 드는 건 또 몰랐네. 나중에 연락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쉬고 있으니까 남편이 옆으로 슬쩍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돌은 재화의 치료비 때문에 힘드시다.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용돈을 조금 올려드리는 건 어때? 물론 우리도 빠듯하긴 하지만 많이. 보상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가정에서 한 일에서 온 실제 이야기라 그런지 그것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인공은 남편이 제안한 추가 용돈을 친정 부모에게 내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지만 남편의 센스와 배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과 남편은 친정집에 추가 용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번역, 나는 친정집에 용돈을 10만 원 더 올려주었다. 친정 부모님들은 너무나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하셨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뿌듯하고 좋았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연락을 끊었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반찬을 가져다 주고 싶다고 한다. 남편이 나에게 물었고 언제까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살 것이냐며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어머니에게 집으로 오도록 했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다. 지출 내역을 적고 있던 나는 방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는 눈도 마주친 적이 없이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찜을 가져왔다. 고마워하고 계란찜을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다. 그 이후에는 아들이 내게 이러면 나도 하지 않을 거라는데. 네,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남편 흉을 바라보는 것인지 제 흉을 바라보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넋두리를 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고 냉정하게 들으면서 지나갔어요. 주방 식탁 위에 놓아둔 가게 불을 시어머니가 주시더니 뭔지 물었고 가게 불을 살펴봤다고 하니 칭찬을 해주려 분위기를 풀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계부를 가볍게 쳐보시면서 잘 키했다고 칭찬하신 뒤 갑자기 지게 뭐냐며 가계 부를 들이미시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짚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엔 제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 40만 원을 보냈다는 내용과 시어머니께 용돈 30만 원을 보냈다고 적어둔 것이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적어두는 거예요. 하나하나 적어두는 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기 쉽기 때문이에요.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며 왜 여기는 40만 원이고 시어머니한테는 30만 원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사돈댁에만 10만 원이 더 들어가냐며 언제부터 차별을 하는 건데 라며 말하는데 어머님 누가 보면 제가 용돈 때문에 남편을 조종하는 줄 알아요. 남편이 힘들다 해서 10만 원 더 주자고 나한테 먼저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내뱉고 여야 했겠지 뭐. 정말로 대단한 아들이네요. 말이라면 꿈뻑 죽으니까 뻔히 보이는데 어디서 아닌 척하고 있어. 이번에도 그 이혼 운운하면서 용돈 올려달라고 했냐? 아, 너는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내게 얻어맞은 걸로 아주인 교육하는데 부족했구나.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뺨 한 대 얻어맞은 거요? 제가 맞을 짓을 한 적도 없는데 어머님, 혼자 흥부나 때려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세요? 아, 그리고 남편이 먼저 용돈을 올리자고 한 거라고요. 제가 언제 말끝마다 이혼했다고 그런 막말 하시는 건데요. 막말. 내가 진정 막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교양인계 따지고 드는 걸 막말이라고 하는구나. 얘야, 너네 가족은 거지냐?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은퇴를 왜 해? 차라리 건물 경비 일이 나지? 모자랐다고 차 전거 타고 놀러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서 우리 아들 등에 빨대를 꽂냐 이 말이야. 나는 너네가 준 30만 원도 모조리 다 적금되고 있는데 그쪽 집은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더 얻어내려고? 아주 수를 쓰는구나. 지금 저희 부모님까지 욕보이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으신 거죠? 어머님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동안 이런 소리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우리 아들 얼굴 봐서 참았지? 내가 문어 예뻐서 참았는지. 아니, 아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들 돈 아까워 죽겠다. 너네 집은 무슨 사치를 그리 부린다. 먹고 사연금 받는 걸로도 충분하구나. 용돈까지 더 얹었는데 40만 원 받는 것도 황당한데. 그동안 수술비도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지원했던 그 거지 아들이 정말 바보야. 너 정말 뻔했다. 이런 걸 보고도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겠어. 아이 고마워 어떻하나. 이혼해야지. 이혼해야 한다고 난리 부르스른 시어머니를 보며 기절하겠죠.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혼을 하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참 속에 불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왜 그래 봐. 나한테 그렇게 눈치 주며 보냐. 넌 시험도 몰라 우리 아들을 얼마나 이끌어줬길래 그리 내게 눈치 주며 짓거리냐고. 당장 집을 나가. 우리 아들이 돈을 버는 것을 더 해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걸. 너의 돈으로 허송짓하지 마. 우리는 맞벌이로서 잘 살고 있는데 남편 돈을 왜 언급해? 어디로 나가느냐? 어머니가 떠나요. 결혼 전에는 더 번 돈을 배운 것 같았을 텐데 결혼 후에 우리 아들이 더 번 돈을 더 빨리 번지라고 하여 우리 아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래서 이혼해.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사람을 연하번호 이혼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를 바라보는가 몰라. 등이 없어도 우리 아들과 다시 예전으로 하하호호 살 수 있어라 말하는 시어머니는 어떤 말든 마지막은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고 내가 집에서 발을 동동 떼지 않은 남편 등을 후려쳐 먹는 여자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래 봐. 나한테 그렇게 눈치 주며 보냐. 넌 시험도 몰라 우리 아들을 얼마나 이끌어줬길래 그리 내게 눈치 주며 짓거리냐고. 당장 집을 나가. 우리 아들이 돈을 버는 것을 더 해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걸. 나도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번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줬나요? 들어도 정말 화가 나고 나가야 해서 여기에서 왜 나가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서의 이방인은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인데 이 집 대출도 같이 갖고 있고 명의도 공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돈을 지불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맞벌이를 해도 월급이 적은 애를 만나라고 신념했었는데 말이지. 이 욕심이 많이 부르다고 해도 되겠니? 어차피 너 애 나면 경력이 끊기고 우리 아들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이 아니냐고 아이는 지랄했어. 내가 너무 돈이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서 애가 얼마나 큰 다행인지. 그래서 당장 이혼하고 아들도 끝내기로 했어. 그 순간 운동을 가던 남편이 돌아왔고 시어머니와 싸움을 보고 나면서 바로 내 곁에 와서 이혼을 하자고 했어. 한마디 하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그는 집에 오라고 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왜 다 있을 때 싸울까? 내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신념하고 약속했는데 나도 이번에는 내 생각을 다 해야겠다. 왜 내 귀에 쉬어야 했어? 너 애가 용돈을 추가로 10만 원을 준 것을 나한테 숨겼다는 거야? 너는 그것을 이유가 있었을 거야. 말하지 않았을 거야. 아들, 나는 널 이런 점심으로 키운 적이 없는데 너 왜 이렇게 살려냐고. 호구야. 응, 너를 엄마에게 챙길 생각은 하지 않았고 왜 우리 집에서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지? 사정이 있어서 10만 원을 더 줬어. 그것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왜 호구짓이냐.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야. 재활치료비 조금 더 부탁할 거 있다고. 왜 그래. 장인어른 아프신데 그러면 치료받지 말라고 모르는 척해. 고작 10만 원이야.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닌 10만 원이라고. 10만 원도 말이야. 1년이면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야. 뭔지 모아. 대강이라는 말도 몰라. 그럼 뭐 치료 끝나면 다시 30만 원으로 헌일할 거야. 게다가 자기 좋아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난 사고인데 내가 왜 담당하지 않고 있어. 이게 뭐야. 엄마 진짜 말 그렇게 다른 건 없어. 내가 껄타리로 죽을랑에 실패한 게 되물기에 가장 노가라고. 고작 10만 원 더 주는 걸로 이 정도로 해야 돼. 사고가 난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여 번 돈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야. 온 가족 다 너한테 기대고 있는 거야. 지금 이혼해라. 나도 다른 것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이러고 있는 거? 절대 못 보겠어. 이혼해.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했고 시어머니는 정말 애를 쓰듯 말했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고 부디 집에서 나가라고 외쳤어요. 한바탕 소동 뒤에 쫓겨난 시어머니는 나한테 무한히 전화를 한다. 제가 받아주지 않으니 톡을 남겨 이혼하겠다고 서류를 날린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계속 연락을 하셨어. 일이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연락을 해서 난 엄청 난리 났었어. 남편은 단판을 짓겠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을 따라 퇴근을 하고 시댁에 갔더니만 시어머니가 서류를 하나 던지더라고요. 아들, 나는 널 이런 점심으로 키운 적이 없는데 너 왜 이렇게 살려냐고. 호구야. 응, 너를 엄마에게 챙길 생각은 하지 않았고 왜 우리 집에서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지? 사정이 있어서 10만 원을 더 줬어. 당연히 그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내가 미리 내 아들의 인적사항은 다 적어뒀으니까 그만 채워서 법원에 접수하러 가자고 했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네 이유는 꼭 시켜야겠다. 저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물론 남편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런 시어머니랑 평생 얼굴 보고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뒤져서 펜을 딱 꺼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서류 봉투와 똑같은 서봉을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열어보라고 하는데 전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류 봉투가 똑같았기에 남편이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 손으로 인적사항을 다 적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황당해하면서 서류 봉투를 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아주 신명나게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도 생각이 있으면 이혼하려고 준비를 했겠지. 너같이 기가 센 아이랑 살고 싶겠니? 버러지 같은 거사 제 욕을 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기분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서류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애는 이혼 서류가 아닌 웬 각서 같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천천히 확인을 해보니까 지장에 도장까지 찍혀 있고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서류라고 도장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쭉 살펴보는데 그 서류는 바로 시어머니가 나에게 볼을 친 후 남편에게 쓴 서약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며느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약을 어기면 아들과 단절하고 평생 혼자 쓸쓸하게 살겠습니다. 아들의 가사를 침범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 각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지며 급히 서류를 가져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내가 자신의 각서를 읽은 것을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에게 배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이를 비난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와의 인연을 끊을 거야? 왜 나를 배신하는 거야? 다른 이유로 이혼해야 한다면 그걸 말해야지. 돈을 생각 못하고 내게 지시한다는 게 어떤 행동이야? 몇 차례 엄마를 붙잡고 말했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나를 걱정하고 간섭했습니다. 결혼했으니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항의했죠. 이제 난 진짜로 그만하고 싶어요. 어떻게 자식이 엄마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해하지 못해 엄마가 나를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할 수 없다며 나는 이제 엄마와 결별하고 살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고 그녀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겠다. 왜 내가 이혼을 하라고 말하느냐? 나는 싫어. 내 아내와 내 집을 꾸며 살 테니 이제 엄마도 자신의 삶을 살아라. 내 삶에서 너를 지워 혼자 살도록 하겠다. 더 이상 나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할 것으로 생각하겠어? 이건 전부 엄마의 선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도 마라. 보지 않고 살 거니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놀라 울며 부탁하는 시어머니. 내가 너 하나를 키우며 살았는데 갑자기 결별을 선언한다니? 내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내가 내를 어떻게 키우는데 내 누나에게 줄 것까지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버린다니?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 어떻게 다시는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이혼을 하라고 하냐?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다. 내 잘못을 용서해줘. 이미 늦었다. 그 기회는 내게 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을 날려버린 것은 너야. 이제 엄마를 찾지 않을 거야? 가볼게. 남편은 울면서 붙잡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내 손을 잡아 시세를 낳아버렸다. 남편은 정말로 제 임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악보가 생겨버린 것에서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기는 거의 태어난 상태로 두뇌 물리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고 그 결정은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내걸 기름 먹듯 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 때문에 내 삶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뒤돌아볼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선택을 후회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싹둑 잘라야 합니다.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이와 함께 함으로써 내 새로운 삶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엄마가 되고 아이를 사랑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꿈꾸며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꿈꾸며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꿈꾸며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꿈꾸며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꿈꾸며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꿈꾸며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워했을까요? 연락도 끊고 선언까지 한 상태에서 얼마나 심란하게 살았을까요? 그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부서였는데 시어머니가 외로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며 부를 쌓아가며 살던 시어머니는 사기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고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더욱 솔직해지고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남편에게 불만을 털었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쪽방을 제공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해 도와주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남편은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태도로 인해 어머니는 오직 눈물만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60대인데도 일자리를 찾고 쪽방에서 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서 남편은 천하태평으로 구하고 있는데 저도 신경 쓰는 척 해봐야 제 머리만 아프고 남편의 말대로 냅둬서 그래도 짐덩어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 지내는 중입니다. 하지만 매달 한 번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드렸던 계좌로 30만 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식의 도리로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요. 이것이 제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쭉 이러한 최소한의 선만 유지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끝맺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